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전기준층, 확산층, 대류층이 있다. 이 정도까지 했고, 자, 이제 9장 좀 보면 이제 빛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빛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뭐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좀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이번 강의 때는 이런 빛의 성질에 관해서 중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빛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빛의 성질은 뭐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빛은 입자고 또 파동이다라는 말이죠. 예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빛은 입자다라고 했는데, 또 또 다른 또 사람들은 또 빛은 파동이다라는 좀 대립적인 좀 의견이 있었는데, 자, 이것은 현대에 와서 자,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제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빛의 성질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빛의 파동적인 현상과 빛의 입자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빛의 파동성입니다. 빛의 파동성. 자, 빛의 파동성이라는 것은 자, 빛은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죠. 파동,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의 파동성에 관해서 좀 증명되는 현상이 이제 회절 현상이에요. 회절 현상. 회절 현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빛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슬릿이나 틈이 있으면 자, 밑에 일부분이 이렇게 이제 파면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빛의 슬릿으로 나갈 때 이렇게 파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뒤돌아오는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빛의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죠. 뒤에 또 이런 장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보면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슬릿인데 슬릿이 좁은 것과 슬릿이 넓은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그 빛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파면이 이렇게 이런 파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쭉 가서 이 슬릿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릿이 간격이 좁을수록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꺾이게 되고, 자, 슬릿이 넓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둥그렇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회절은 이 슬릿의 간격과 이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즉, 입사하는 파장이 클수록, 즉 슬릿의 폭이 이렇게 좁을수록 이렇게 빛의 파동의 회절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얘기할 때 이런 빛의 회절 현상을 자주 얘기를 해줘요. 많이 얘기를 해줘요.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요. 또뭐 광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뭐 옵틱스라고 이런 학문이 있는데, 이런 빛의 성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는 학문도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기 화학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빛의 파동성의 두 번째 현상은 간섭 현상입니다. 간섭 현상이라는 것은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파동이 있는데 이 두 파동이 어떤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 이 파동의 위상이나 형태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보강되거나 아니면 상쇄되거나 이런 현상을 이제 간섭 현상이라고 해요. 보면 우리 이제 뭐 CD 표면이나 비눗방울 뭐 이런 것들이 간섭 현상의 증거가 되는데요.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 그 전에 자, 빛 에너지와 이제 파장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요.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빛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식이 있어요. 자,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 자,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플랑크 상수를 하 이렇게 읽고 진동수를 누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하, 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빛의 진동수는 빛의 속도, 그렇죠? 속도를 빛의 파장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진동수에 대입을 해주면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자, 이 관계식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빛의 진동수가 크면, 그렇죠? 크면 에너지가 크다. 그죠? 진동수 이렇게 진동이 크게 되면 이런 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크다. 그죠? 그리고 진동수가 작게 되면 에너지가 작다. 그리고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다. 그리고 파장이 작을수록 즉 파장이 작다. 파장이라는 게 뭐예요?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자, 이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빛이 요런 웨이브랭스, 즉 여기 웨이브랭스 파장이잖아요.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죠? 자, 보면 여기에 이제 300, 500, 700, 900, 1100, 1500 이렇게 나노미터가 있는데 이 단위가 나노미터예요. 이거를 파장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흡수한 걸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가 단파장이라고 하고 요 정도가 장파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어요? 작아진다고 했어요? 응? 에너지가 커진다, 작아진다?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즉 어떤 말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단파장에 있는 빛에는 입자성이 있다고 했죠? 입자성이 있다. 입자성은 그 입자를 뭐라고 했어요? 빛의 입자? 포톤이라고 했죠. 포톤은 한국말로 이제 광자. 빛을 내는 입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단파장 이 부분에 그 포톤 에너지의 그 입자 하나당 에너지가 커요. 입자 하나가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봅시다. 이 장파장 영역 때는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어요? 작아진다고 했어요? 장파장 영역 때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죠? 왜냐면 요식에서 보면 파장이 커지면 분모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요 장파장 부근에서는 이 빛의 포톤 에너지, 즉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요. 작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 식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고 우리 물리학이나 물리화학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건 꼭 알고 있어야겠죠? 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봅시다. 광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광전 효과로 인해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거냐? 어떤 금속 표면에 어떤 특정한 진동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빛을 여기다 이렇게 쬐줘요. 그러면 이 진동수에 맞춘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은 입자잖아요. 그죠? 입자, 포톤이 자, 금속 표면을 딱 때려가지고 이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딱 튕겨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광전 효과 그래요. 광전 효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작은 진동수, 즉 진동수가 작다. 그러면 그 빛 에너지가 자, 커요, 작아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진동수가 작게 되면 자, 여기 에너지가 작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을 쬐주면 빛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자, 여기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밖으로 떼어내지를 못해요. 못해요. 하지만 자, 이렇게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즉 에너지가 큰 어떤 빛의 파장을 자, 이렇게 쬐어주면 여기 금속 표면에 있는 자, 전자와 충돌을 해서 이렇게 딱 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광전 효과. 그래서 빛의 입자성에 관해서 자, 얘기를 할 때 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입자성을 또 증명하는 또 현상으로 자, 컴프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컴프턴 효과. 자, 이게 뭐냐? 어떤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자, X선,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X선, 자, X선은 자, 굉장히 자, 에너지가 커요. 굉장히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X선을 자, 이렇게 어떤 물질에 딱 조여주면 여기 물질 안에 있던 전자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그렇죠? 나가지만은 그 X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자를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이렇게 산란되면서 에너지를 좀 잃으면서 이렇게 좀 방출을 해요. 자, 에너지를 자, 여기가 에너지가 100%라고 하면 뭐 잘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자, 이쪽 이 X레이, X선이 자, 물질에 딱 조여졌을 때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가 됐죠. 그러면 그 X선은 자, 에너지가 자, 처음보다는 좀 작아진 거죠. 그렇죠? 자, 에너지가 작아졌다. 그러면 자,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 자, 에너지가 작아지면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아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파장에 한다. 요 파장. 에너지가 작아진다. 파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엑스레이를 딱 조여주면 자, 전자가 튀어나온 다음에 그럼 이 엑스레이는 어떤 입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광자, 그죠? 포톤이 자, 물질에 딱 충돌을 해서 전자를 딱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그 잃은 어떤 광자가 이렇게 산란돼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엑스레이는 에너지가 작아지고 자, 파장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콤프턴 효과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광전 효과와 원리가 비슷하죠. 그죠? 여기는 단순히 자, 이렇게 어떤 진동수가 큰 어떤 빛을 쪼여주면 금속 표면에서 튕겨져 나오는 게 이제 전자로 하나로만 이제 좀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자, 전자와 자, 그 다음에 산란돼서 나오는 X선에서의 파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죠? 자,
충분히 자 이해를 했을 것 같고, 그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뭐 예전에 일반화학 때나 일반 물리학 그때 좀 배웠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빛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빛이 이렇게 두 가지의 아까 말했지만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두 빛이 만나게 되면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요. 간섭한다. 즉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위상과 어떤 위상 그러니까 자 봅시다. 먼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를 이제 진폭이라고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 구간을 파장 웨이브 랭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마루, 여기를 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빛파가 진행하다가 만나게 되면 이제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는데, 마루들이 만나서 보강해서 뭐 크거나 작은 어떤 크게 되고 작게 상쇄되는 어떤 현상이 있다. 이게 즉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을 의미하죠. 그렇죠? 보강 간섭은 constructive interference, 상쇄 간섭은 destructive interference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보강 간섭. 자, 보강 간섭이 뭐냐? 여기에 파동이 두 개의 빛의 파동이 있죠. 그러면 두 개의 파형이 같은 파장 및 어떤 위상을 갖는다면 이렇게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각각 여기 진폭이 더해지고 큰 진폭, 그죠? 파동 1의 진폭, 파동 2의 진폭이 더해져서 이렇게 진폭이 증가하고, 그죠? 그죠? 여기 또 마루에서 또 이렇게 증가하고, 골도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강 간섭, 즉, 같은 파장 및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파동이 더해져서, 즉, 보강된 어떤 이 진폭으로 된 하나의 파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여기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있는 파,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가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파가 이렇게 같은 파장과 위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겹쳐져 있는 거 겹쳐져 있다고 하면, 요게 둘이 위상과 파장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파동이 있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두 파동이 서로 겹쳐져서 위상과 파장이 같다고 하면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네. 그죠? 충분히 아까 내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쇄 간섭. 상쇄 간섭은 말 그대로 상쇄가 된 거예요. 파동이 상쇄가. 즉 같은 파장은 갖고 있죠. 이렇게 파장 갖고는 있지만, 이렇게 위상이 이쪽 위를 플러스라고 하면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상쇄가 돼서 이렇게 진폭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거의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매우 작은 진폭, 소멸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던 거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던 거 파동이 상쇄 간섭이 이렇게 일어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한 동일한 시점에서 이렇게 어떤 파동이 이렇게 나가고, 또 동일한 시점에서 또 이렇게 나갈 때 얘네 둘이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진행할 때는 이렇게 거의 상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됐고,
뭐 이쪽에서 이제 빛의 간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많이 알던 내용이고 하고 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굴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굴절. 자, 굴절이 뭐예요? 굴절? 굴절은 얘 리프렉션이라고 해서 굴절. 자, 굴절이 뭐예요? 뭐 어떤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어떤 매질이 있고 이런 매질이 어떤 매질이 있고 여기 또 매질이 성질이 다른다고 해요. 그러면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경계에서 이렇게 굴절이 딱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굴절은 매질에 따라 이제 파동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자, 굴절이란 말은 여기의 속도와 여기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굴절이 이렇게 일어나요. 속도가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 그렇죠? 공기와 물의 빛의 진행하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죠? 공기를 뭐 소환 매질, 뭐 물을 뭐 밀환 매질이라고 하면 그렇죠? 소환 매질에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질에 따라 파동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 굴절이다. 그래서 자, 직진하던 빛이 자, 밀도가 다른 매체를 만나면 빛의 속도가 변하면서 빛이 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공기는 자, 밀도가 작을 거고 물은 밀도가 클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는 자, 그만큼 밀도가 작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거고, 그렇죠? 근데 물은 그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빽빽하게 있으니까 속도가 자, 이렇게 좀 늦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자, 이렇게 굴절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컵에 있는 물 속에 이제 연필을 넣으면 연필이 물 속에서 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기와 물 간의 매질이 달라서 그 매질에 진행할 때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빛은 물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므로 빛이 굴절되어 연필이 부러지거나 휘어져 보이는 것이다. 자,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빛의 이제 파동과 진동수예요. 봅시다. 아까 다 얘기는 했지만은 자, 아까 이렇게 다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진동수는 파장에다가 이렇게 나눈 거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리고 그 매질에서의 전파의 속도는 자, 이렇게 속도는 어떤 그 물질의 매질의 굴절률 분의 빛의 속도다. 이렇게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다르다. 이 경험에서 나온 식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매질이 달라지면 이제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속도가 굴절률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좀 한두 장 더 남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 주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고생했습니다.